미국에서도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미국은 미국행 출발 하루 전 코로나 음성 확인서를 요구키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격리 면제를 잠정 중단하고 10일간 강제 격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의료 종사자들과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전문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자들 대다수가 평균 연봉보다 훨씬 많은 학자 융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에서도 끝내 첫 오미크론 감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나와 한국을 포함한 전 대륙 약 30여 개국으로 확산되며 지구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에 미국은 한국인 등 모든 외국인들은 물론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까지 미국행 항공기 출발 하루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 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검역, 방역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구촌 전 대륙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가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캘리포니아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첫 오미크론 감염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지난 11월 22일 캘리포니아로 귀국했던 사람이라고 CDC는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최초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가벼운 증상을 느끼다가 회복됐으며 그 후 자가격리하며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으로 나와 완치로 판명된 것으로 CDC는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도 최초 감염자가 캘리포니아에서 포착됨에 따라 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오미크론 감염자들이 속출하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에서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온 부부를 포함해 5명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됐습니다. 세변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환자들이 확인된 국가들은 근 30개국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한국과 함께 일본도 2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보고됐고 홍콩이 가장 먼저 탐지됐으며 호주까지 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미주에서는 미국에 앞서 북미의 캐나다와 남미의 브라질에서 오미크론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중동에선 이스라엘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도 전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독일, 이태리,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과 스페인, 스웨덴, 노르웨이 등 10개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가장 먼저 탐지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많이 번진 남아공과 이웃 보츠와나, 나이지리아, 가나 등 5개 국가로 나타났습니다. 30개 나라로 오미크론 감염이 확산되자 미국은 해외에서 오는 방문객들에 대한 검역과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미국 방문객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해야 하는 시간을 현재 출발 사흘 전에서 출발 하루 전으로 단축키로 했습니다. CDC는 이를 위해 해외 여행객들에 대한 검역과 방역 지침을 수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 방문객들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출발하기 사흘 전이 아니라 하루인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나온 결과를 제시해야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국에 오려는 한국인 등 외국인들은 물론 해외여행 후 귀국하려는 미국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들도 같은 규정이 적용돼 출발 24시간 전 코로나 검사로 음성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백신 접종 완료자들도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와 함께 출발 24시간 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음성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목요일 오미크론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구체적인 적용 시기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이 급속 확산됨에 따라 한국 정부도 백신 접종자들에 대한 격리 면제를 잠정 중단하고 한국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강제 격리 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미대사관의 격리 면제 신청 접수가 즉각 중단됐으며 3일 0시부터 16일 자정 사이에 한국에 들어가면 장례식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10일간 강제 격리됩니다. 김재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변이 오미크론 감염자가 발생한 한국이 해외 동포들을 포함하는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격리 면제 신청서를 승인해 승인받으면 격리를 면제받아온 절차가 전격 중지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특히 12월 3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선 백신 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다시 10일간 강제 격리시킨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7일 이후에 격리 면제 제도를 다시 시행할지는 오미크론 사태 추이를 보고 그 직전에 결정할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접수받아온 격리 면제 신청서 접수를 즉각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은 그 이전에 이미 격리 면제를 승인받았어도 12월 3일 0시부터 16일 24시 사이에 한국에 도착하면 10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 가는 미주 한인들은 이에 따라 장례식 참석, 공무, 사업자 방문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격리 면제를 신청할 수 없게 됐습니다. 3일 0시부터 16일 24시 사이에 한국에 도착하면 장기 체류 시 10일 동안 자가 격리해야 하고 체류지가 없는 임시 체류자들은 임시시설에서 역시 10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 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모두 3번이나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도착 전 1번, 격리 시작 1일차에 1번, 격리 해제 직전 1번 등 3차례에서 모두 음성 결과를 받아야 합니다. 주미대사관은 17일 이후에 격리 면제 제도가 재개될지 한국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격리를 피하게 될지는 한국 정부가 코로나 상황에 따라 추후 결정을 내려야 알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오미크론이 이제 확산을 시작하고 있어 17일 이후에도 격리 면제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각국의 빗장 걸기가 더 강화돼 한국과 미국 왕래를 포함해 해외여행길이 다시 막히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 알려진 게 별로 없어 공포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염성과 백신 회피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우려스럽다는 의견과 함께 확진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할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새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정보를 박남주 기자가 전합니다. 오미크론은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처음 확인된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입니다. 오미크론은 다른 변이보다 전염력이 강할 것이라는 의견이 이미 나온 데다 기존 코로나19 백신을 회피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새 변이에 대해 알려진 사실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 30개 이상의 돌연 변이를 가지고 있어 인체의 침투력이 클 수 있다는 겁니다. 델타 변이의 돌연 변이는 16개였습니다. 현재까지는 한국을 포함한 지구촌 30개 국가에서 감염 사례가 나온 상태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도 오늘 캘리포니아에서 첫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백악관은 남아프리카에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로 여행한 환자가 경증 증상을 겪었다 회복된 것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초기 대응에 실패해 확산을 막지 못했던 델타 변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과도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면도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공포는 보건 분야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이 요동치고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새 변종 오미크론이 델타를 능가하는 위협이 될 거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흔히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면 치명률이 낮고 치명률이 높으면 전염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새 변이 전염력이 강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프리카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20%밖에 되지 않고 주변국들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오미크론을 처음 보고한 남아공 의사 쿠체는 감염자들의 증상이 피로감과 두통과 같이 경미해 델타 때와는 달랐다 밝히고 있습니다. 쿠체는 델타 변이가 환자들의 맥박을 빠르게 하고 결국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 후각과 미각을 마비시키는 특성이 있는가 하면 오미크론은 그런 증상이 없었다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환자는 두통과 근육통, 목이 따갑고 기침을 하는 것이 주된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델타 변이 환자와는 너무 달라 정부 코로나19 자문회에 보고하게 됐다고 남아공 의사 쿠체는 밝혔습니다. 세계 의료기구들은 오미크론의 병원성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백신은 항체뿐 아니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공격하는 다른 면역세포도 자극하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도 보호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백신 접종 6개월이 지나면 면역이 저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부스터샷을 맞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의 대처 방법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 종사자들과 100인 이상 민간 기업 직원들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계획이 연방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이 걸려 중지되고 있습니다.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 지법과 연방 항소 법원에서도 중지 명령을 받은 데 이어 병의원과 너울싱홈의 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의무 접종도 연방 지법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에도 최선의 방책은 백신 접종이라며 분야별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이 법원의 제동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부 루이지애나 연방지방법원의 테리 도어티 판사는
병원과 널싱홈 등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은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본안 판결 때까지 시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테리 도어티 판사는 백신 접종 의무화는 행정부가 아니라 연방의회에서 법률로 제정해야 할 수 있으며 입법을 하더라도 헌법에 위배될 위헌 소지도 있어 시행을 중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테리 도어티 판사의 이번 중지 명령은 소송을 제기했던 10개 주에만 중지됐던 판결에서 미 전역으로 적용을 확대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어느 곳에서도 시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병의원과 널싱홈 가운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수급기관에 근무하는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12월 6일까지 최소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하거나 내년 1월 4일까지는 백신 접종을 완료토록 의무화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내년 초까지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에 대해선 모든 직원들이 백신을 접종하든지 아니면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든지 양자택일토록 의무화시킨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는 연방지법에 이어 연방항소법원에서도 시행 중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뉴올리언스 소재 제5 연방항소법원의 3인 판사 패널은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는 위법,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연방지법의 시행 중지 명령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가 각 분야별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시키려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헬스케어 워커들은 1,700만 명이고 100인 이상 민간 기업들의 직원들은 8,4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병원들과 널싱홈, 대규모 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의무화 이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의료 종사자들이나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유도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백신 접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 18세 이상 성인들 가운데 83%가 한 번 이상 접종했고 71%가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치과 의사나 수의사, 척추신경, 변호사 등 전문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대다수는 기대하던 고액 연봉 대신에 3-4배 높은 빚더미 위에 오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졸업자들 중 무려 76%가 취업 2년 후를 기준으로 연봉보다 3-4배 많은 학자금 빚에 짓눌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에서 치과 의사와 수의사, 척추신경의, 물리치료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얻기 위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평균 연봉보다 훨씬 많은 학자 융자금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의료 전문직 프로그램 이수자들 가운데 무려 76%나 이수 2년 후 받는 평균 연봉보다 학자금 융자 빚이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치의학 프로그램을 이수한 치과 의사들은 2년 후 평균 연봉이 16만 4천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액 연봉이지만 치과 의사들이 빚지고 있는 융자금은 평균 30만 5천 달러로 연봉보다 2-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의사들도 이수 2년 후 평균 연봉으로 9만 9천 달러를 받고 있으나 학자금으로 빚진 금액은 평균 17만 9천 달러로 2배 내지 4배나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척추신경의는 2년 후 평균 연봉이 7만 1,000달러이지만 학자금 융자 빚은 연수입보다 3-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을 다닌 변호사의 경우도 2년 후 연봉은 평균 5만 9천 달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3년을 다니면 빚진 학자 융자금은 평균 16만 3천 달러로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직 프로그램 이수자의 76%나 2년 후의 연봉보다 학자금 융자 빚이 많은 것은 일반 대학과 대학원의 학사와 석박사들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대졸자들 가운데 2년 후 연봉이 융자 빚보다 많은 비율은 11%에 불과했습니다. 석사 학위 과정을 공부한 일반 대학원의 석사들도 빚더미 위에 올라 있는 비율은 22%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일반 대졸 학사나 대학원 석사들보다 의료 전문직이나 법과 대학원 졸업자들이 연봉보다 훨씬 많아진 빚더미 위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년 후부터는 같은 전문직일지라도 개인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갈라지며 인기 있는 전문직들은 이른 시일 내 연봉 또는 연소득이 급등해 학자금 융자 빚을 갚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빚더미 위에 짓눌리는 심각한 격차가 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